Schönen guten Tag, meine Damen und Herren.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 오늘로서 벌써 보시는 것처럼 36강째입니다. 자, 우리가 30강 이후부터는 교재의 뒷편의 3분의 1 정도 되는 문법편을 다루고 있었죠. 근데 그 문법편도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제목처럼 독일어 우리가 뭐 하고 있죠? 그냥 초급이 아니라 중고급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그리고 말 그대로 중고급 이상의 독일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36강째고 교재상으로는 렉시온 14 해가지고 콘영시온의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 접속사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괜찮습니다. 보다 보면 여러분이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일단 접속사라는 말 자체를 몰라도 우리는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용어를 모르셔도 예를 들면 unt라든지 aber, oder, denn, sondern 이런 표현들 사실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 일일이 다 하실 필요까지 없어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그러나, 아니 뭐 그런데, 그러나, 뭐 혹은 뭐 이런 식의 다른 표현 나오지만 then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냐?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죠. 그런데 사실은 while도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when과 while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언제 then을 쓰고 언제 while을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의미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봅시다. 예문으로 이해하면 좀 더 좋겠죠. Marco ist traurig. 마코는 좀 우울한가 봐요. 왜냐하면 er kann Sandra 2 Monate nicht sehen. 자, 요게 첫 번째. 왜냐하면 그는, 마코는 산드라, 여자친구겠죠. 아마도 여자친구를 2달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while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까지 똑같지만 while er Sandra 2 Monate nicht sehen kann. 자, 위하고 아래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그렇죠. while이 들어간 문장은 어떻게 됐어요? while 다음에 주어 그리고 나머지 쭉 설명하고 문장 맨 끝에 어떻게 됐죠? sehen kann 해가지고 동사가 문장 맨 뒤에 갔죠.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뭐라 그러죠? 바로 그렇죠. 부문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while은 부문장을 이끌고요. then 같은 경우 봅시다. then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er kann 주어 동사가 그냥 바로 나왔죠. 그래서 뭐? 주문장. 자, then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어떠한 어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문장과 동일한 뜻을 쓰면 되는데 while 같은 경우는 부문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while 주어 나머지 거 쭉 쓰고 동사가 문장 맨 끝으로 간다. 의미상으로는 동일하지만 문장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예를 들면 ich bin sehr müde. 진짜 너무 피곤해요. then 왜냐하면 ich habe then 다음에 그냥 일반 문장 어순 나오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then ich habe die ganze Nacht nicht geschlafen. 밤새 그냥 못 잤다는 거야. 하루 밤새 왼종일 못 잤대요. 자, 그럼 얘를 갖다 while 문장으로 바꿔 어떻게 해야 돼요? while 문장 같은 경우는 항상 뭐다? 머릿속에 주문장이 아니라 부문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while 해놓고 ich 다음에 habe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거 쭉 써주고 자, then 문장 여기 있던 이 habe가 문장의 맨 뒤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hile ich die ganze Nacht nicht geschlafen hab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while이 나오면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된다? 부문장의 구조로 바뀐다. 그래서 while 주어 다음에 나머지 거 쭉 쓰고 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날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while과 then의 어순상의 차이, 문장 차이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then을 쓸 때고 while을 쓸 때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while을 굉장히 많이 써요. 습관적으로도 많이 쓰게 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원래 하던 그 패턴대로 then이 나왔는데도 부문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then 같은 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변하지 않고 주문장 그대로 쓰면 된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접속사들이 나오던데 그 중에서도 요번에 볼 건 뭐냐면 바로 복합형이에요. unt나 aber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nicht A, sondern B 같은 표현이죠. 자, 사실 이 표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영어에서는 not A,
but B 이런 거 할 때 A가 아니라 B 이런 얘기 하죠. 그것처럼 nicht A sondern B면 뭐냐면 A가 아니라 B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 예를 들면 Marie wohnt 뭐냐면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쪽이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nicht하고 sondern을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럼 나머지 게 어떻게 돼요? nicht in Düsseldorf죠. düsseldorf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인츠에 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어떤 거냐면 nicht in Düsseldorf까지 여기까지 잘 써요. 그런데 sondern 해놓고 요 in을 안 쓰고 sondern Mainz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쪽을 흔히 말해서 등위 접속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양쪽이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icht A sondern B 할 때도 nicht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in Düsseldorf, in 장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sondern 다음에도 in 장소, 같은 구조로 평행을 이루게끔, 수평을 이루게끔, 평행이 아니라 수평을 이루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icht in Düsseldorf, düsseldorf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산다? in Mainz, 마인츠에 산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Klaus will heute nichts. 자, 참고로 nicht 말고 nichts도 가능해요. 자, s 같으면 어떤 의미죠? 영어에서는 nothing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nichts unternehmen,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자, 어떻게 됐어요? nicht 다음에 동사 나왔죠. unternehmen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sondern 다음에 ausschlafen 또 동사 나왔죠. 양쪽이 동일한 형태로 저울이 딱 맞죠? 그런 형태로 nichts unternehmen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오늘. sondern 그럼 대신 뭐? lange ausschlafen 그냥 뻗어서 잘 거야. 자기만 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는 nicht in 장소, sondern in 장소 했던 것처럼 밑에서는 nicht 다음에 동사 나왔고요. 밑에서는 sondern 다음에 다시 동사.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것 또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뭐냐면 nicht nur A, sondern auch B. 자, 요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A뿐만이 아니라 B 또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예문으로 보면 좀 쉽겠죠. Markus ist nicht nur attraktiv. attraktiv 뭐죠? 매력적인 거죠. 매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뭐도 있어요. 그 다음에 sondern auch sehr nett. 친절하기까지 하대요. 아주 사람이 좋으네요. attraktiv하고 그리고 sehr nett까지 하니까 둘 다 이러하다는 얘기죠. Karl hat nicht nur Philosophie. Philosophie뿐만이 아니라 철학뿐만이 아니라 sondern auch Germanistik 어떻게 한다? studiert. 그러니까 Karl은 어때요? 철학뿐만이 아니라 Germanistik, 도거학, 도거동문학 또한 전공으로 공부하는 거죠. studier은이니까 모건형이. 자, lernen 과 studier은 기억하시죠? lernen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거, 학습하는 정도의 의미라면 studieren 같은 경우는 그걸 전공으로 삼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과목이니까 얘는 지금 적어도 두 개를 복수 전공 내지는 뭔가 하나를 뭐 주전공, 다른 걸 부전공 이런 식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nicht nur Philosophie, sondern auch Germanistik 이런 형태를 가진다.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양쪽이 저울을 달았을 때 똑같이 될 수 있게끔 동등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sowohl A als auch B.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주 초창기에 했어요. 언제였죠? 사실 1강에서 여러분들 교재 렉션 1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살펴봅시다.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 당시에 Sie können sowohl telefonisch als auch online Karten reservieren. 요 표현이 나왔었어요.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때 뭐였어요? sowohl telefonisch als auch online. 그러니까 뭐예요? 전화상으로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양쪽이 다 형용사 부사. 자, 독일은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죠. 양쪽이 그래서 어쨌든 같은 품사로 품계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참고로 sowohl als auch 같은 양쪽을 다 긍정할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뿐만이 아니라 모두하고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양쪽을 모두 긍정할 때 쓰는 표현이 sowohl als auc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상으로나 온라인상으로나 뭐뭐상으로 동일하죠. 그렇게 해서 Karten reservieren. 티켓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Die Stühle, 이 의자들은 sind sowohl schön, 진짜 잘 만들어요. 이쁜가 봐요. 이게 디자인 깔끔하게 잘 나왔나 봐요. als auch praktisch, 이쁘게만 한 게 아니라 어때요? 편리하고 유용하기까지 하대요. 편하기까지 한가 봐요. 일반적으로 좀 그런 거 있죠. 왜 이쁘기만 한 거, 혹은 편한데 좀 못생긴 거 이런 게 있죠. 근데 얘는 둘 다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양쪽 다 긍정하는 표현으로 sowohl als auch.
그래서 사실은 sowohl als auch은 어떤 면에서는 nicht nur, sondern auch하고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도 항상 이렇게 양쪽을 동등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entweder order라는 표현입니다. entweder order는 어떤 경우냐?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예요. 둘 다가 아니라 A 아니면 B, A oder B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예요. 반드시. 근데 꼭 두 개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냥 오픈된 개념이 아니라 몇 개 중에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그런 개념일 때 entweder order를 씁니다. Sie können entweder mit dem Bus 자, entweder 다음에 mit dem Bus 썼죠. oder mit der Bahn 양쪽 형태가 동등하죠. mit 전치사 mit 해가지고 뭐예요? 탑승 수단, 교통수단 썼죠? mit dem Bus oder mit der Bahn. 그러니까 뭐예요? 버스를 타든가 혹은 기차를 타든가 해서 dorthin fahren.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Sie können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타는 게 아니에요. 버스를 타든가 entweder mit dem Bus oder mit der Bahn. 버스를 타든가 혹은 여기서 기차를 타든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이렇게 쓰는 표현으로 역시나 entweder or 이것도 양쪽을 동등에 맞춰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외에도 이제는 weder noch라는 표현을 봅시다. weder noch는 쉽게 말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둘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Die Stühle sind weder schön.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 그랬죠.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weder schön 하면 뭐예요? schön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고 noch praktisch 어때요? 편리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아.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조심하셔야 될 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 B 모두 부정인데 우리말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 어떻게 실수하냐? weder 해놓고 nicht schön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weder와 noch가 이렇게 만나면 이 자체가 이미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지 않고인데 weder nicht schön 해버리면 뭐냐면 이쁘지도 않지 않고 말 되게 이상하죠. 우리말에 이중부정하는 것처럼. 선생님 그럼 이중부정가 긍정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자 whether와 noch 자체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룰 때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라는 부정의미 자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렇게 nicht라든가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weder noch 그대로 weder schön noch praktisch 그러니까 schön 하지도 않고 praktisch 하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다 쓸데없는 거 이렇게 넣지 마세요. 많이 실수합니다. 자, 요번엔 zwar A, aber B. 자, 요건 어떤 경우냐? A 하기는 하지만 B 하다. 그러니까 A가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B 어떠하다. 이건 예문 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Die Stühle sind zwar schön. 예쁘기는 해. 예쁘기는 참 예뻐. 그런데 어떻다? sehr teuer. 자, 어떤 면에서 앞뒤가 무조건 어떤 뭐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쪽이 좀 좋은 측면이 부각된다면 다른 한쪽은 좀 아쉬운 측면이 이렇게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예뻐, zwar schön, 예쁘기는 해. 요런 어감이에요. 예쁘기는 해. aber 그러나 sehr teuer, 너무 비싸. 아쉬움이 들어있죠? 요렇게. Das Haus ist uns viel zu groß. 그 집은 우리에게 있어서 viel zu groß. 여기서 viel zu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과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커, 너무 심하게 커. Wir brauchen 우린 필요해. zwar viel Platz. 많은 이게 그 공간이 필요한 건 맞아. 그건 맞는데 aber 하지만 keine 5 방이 5개씩이나 필요한 건 아니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wir brauchen zwar viel Platz. 우리가 그래 분명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 맞아.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keine 5 근데 5개까지는 아니야. 방 5개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이렇게 zwar aber를 가지고 한쪽에 어떤 좋은 측면 그리고 한편에는 좀 아쉬운 측면 이렇게 대비되는 관계를 표현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weder noch도 배웠고요. 우리가 nicht A, sondern B도 배웠고요. nicht nur, sondern auch도 배웠고요. entweder or도 배웠고요. 그리고 zwar, aber 이런 게 배웠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는 이거 각각이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거나 이해하기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의미로서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접속사들 편에서
좀 특정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deswegen이라든가 deshalb 혹은 daher darum. 자, 요렇게 생겨먹은 애들은 뭘 나타낸다?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여요. deswegen 많이 들어봤겠죠, 여러분들? deswegen, deshalb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daher라든가 darum이라는 표현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봅시다. Herr Becker, 베커 씨는 ist oft unfreundlich. 자주 어떻대요? unfreundlich. 좀 쌀쌀맞거나 지금 불친절하거나 좀 딱딱하게 구나 봐요. 그래서 deshalb 따라서 그 결과 앞에 원인이 나왔죠. 사람이 어떻대요? unfreundlich가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인과관계죠. 그래서 spreche ich nicht gern mit ihm. 그하고 즉 헤어 베커 씨하고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즐겨하지 않아. 자, 그런데 deshalb 같은 경우는 부문장을 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deshalb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동사 주어 순으로만 deshalb spreche ich nicht gern mit ihm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 요거 문장 어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Die Freundin von Martin. 마틴의 여자친구는 hat viel Arbeit im Büro.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일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daher 그 결과로 그 결과 원인이 앞에 있죠. 일이 너무 많죠. 그 결과 daher hat sie wenig Zeit für ihn. 그러니까 마틴에게 쓸 시간이 적다는 거죠. 앞에 원인, 뒤에 결과. 여기선 daher로 썼지만 예를 들면 여기다가 deswegen, deshalb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어쨌든 인과관계 앞에다가 원인, deshalb 예를 들면 deswegen 하고서 결과가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Ich hasse kaltes Wetter. 나는 추운 날씨가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그 결과 앞에 이런 어떤 조건, 원인이 있죠. 그 결과 나는 trage ich eine Jacke. 나는 그래서 항상 자켓을 입고 다녀. 그러면 Ich habe gute Noten. 나는 뭐예요? 좋은 성적을 받았대요. 좋은 점수 받았어요. deshalb 따라서 그래서 그 결과로 bekomme ich Taschengeld 용돈을 받는다.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어떤 뭐 조건을 걸었을 수 있겠죠. 엄마 나 이번에 몇 점 이상 나오면 용돈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에 현상이 나오죠. 성적을 잘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따라서 나는 무엇을 받는다? 용돈을 받는다. 이런 식의 앞뒤에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deswegen, deshalb 그리고 그 외에도 daher나 darum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엔 trotzdem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dennoch라는 표현도 쓰는데 사실 여러분 trotzdem도 많이 받겠죠. dennoch보다는. 이것도 dennoch 하지 마시고 dennoch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Julia wohnt ganz in der Nähe von mir. 율리아는 wohnt 산다. 어디에? ganz in der Nähe von mir. 자, 참고로 in der Nähe von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짜로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어디에 근방에 근처라는 뜻이거든요. in der Nähe von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산다는 거죠. ganz in der Nähe니까 아주 가까이 산대요. trotzdem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dennoch 그럼에도 불구하고 sehe ich sie selten. 그런데도 나는 율리아를 selten. 거의 못 본다. 아주 그냥 정말 잊을만하면 한 번씩 겨우 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trotzdem 얘도 문장 어순 특별히 뭐 부문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trotzdem sehe ich 이렇게만 바꾸시면 되겠죠. 왜? 주어가 아닌 어떤 것이 문장 앞에 나오면 동사주어 순서만 바뀌면 되잖아요. 독일어는. 그렇죠? 그렇게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Das neue Auto ist für mich viel zu teuer. 새 차가 ist für mich viel zu teuer. 과하게 비싸.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 dennoch 그럼에도 불구하고 möchte ich es haben. 그런데도 가지고 싶어.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는데 그런데도 갖고 싶어.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거 내가 사기에는 돈이 너무 없어. 혹은 너무 심하게 비싸다. 그런데 갖고 싶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갖고 싶을 수 있죠. 이렇게 할 때 trotzdem이나 dennoch 이런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 Sie liebt mich nicht.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trotzdem 그럼에도 불구하고 liebe ich sie. 나는 그녀를 사랑해. 아름답죠?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만들 수 있겠죠. 앞뒤가 서로 어떤 면에서 상반되는 거죠. A가 뭐뭐 하지만 그렇지만 B 이렇게니까. 자, 요번에는 when하고 sonst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자, when 같은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when이 참 웃긴 게 만약에 뭐뭐 하면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when 가지고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영어에 when하고 if하고 섞여 있는 좀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예문을 볼게요. When das Wetter, 만약에 das Wetter가 날씨가 nicht gut ist, 날씨가 좋지 않으면 gehen wir nicht spazieren, 소풍을 그러니까 마실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spazieren gehen 하면 뭐예요? 마실 가서 이렇게 쉬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걸 가지 않는다. 조건이죠. 뭐뭐 하면 어떠면. 근데 when 문장은 어때요? when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문장이죠. 그리고 주문장에서는 어때요? 어쨌든 문장 앞에 원래 주어가 아닌 또 다른 게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어순으로 만들었죠. 기본 틀이죠. 그렇게. 자, 그런데 sonst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Das Wetter, 날씨는 muss gut sein. 반드시 좋아야만 해. sonst, 그렇지 않으면 이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다 조건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gehen wir nicht spazieren. 우리는 마실을 가지 못해.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으면 Wenn ich den Job nicht bekomme, 내가 그 직업을, 그 직장을 얻지 못하면 kann ich das Auto nicht kaufen, 그 차를 살 수가 없어. 그런 거죠. 얘는 앞에다 조건을 걸었죠. 자, 또 봅시다. 이걸 갖다 어떻게 Ich muss den Job bekommen, 나는 그 직업 반드시 그 직업을 얻어야만 해, 가져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면 kann ich das Auto nicht kaufen, 살 수가 없어. 좀 다르죠. 앞에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다 가정을 해버리는 건데 sonst가 있는 문장에서는 앞에다가 사실 어떤 면에서 확정적인 것처럼 던져요. 그래서 날씨는 반드시 좋아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그 직업을 가져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성격이 좀 다르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가 있고 뭐뭐 해야만 해. 그게 아니라면 어떻다. 좀 다른 얘기죠. 이렇게 sonst와 when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 주의해야 될 표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when과 ares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when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이렇게 조건이 뭐뭐 할 때일 텐데 참고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얘기할 때는 when이 아니라 ares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ls ich ihn angerufen habe,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죠. 전화했을 때, 옛날에 전화했을 때 war er zu Hause, 그는 집에 있었어. 현재일 때 어떻게 해요? when을 씁니다. 자, 내용상 현재일 때 when을 쓰고 과거일 때는 als를 써요. Wenn ich ihn anrufe, 내가 그에게 전화할 때, 이건 전화했었을 때죠,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도 시제가 과거겠죠. 그는 집에 있다죠, 이건. 집에 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als를 가지고 과거일 때 als 쓰고 현재일 때 when을 쓴다고 했는데 when을 과거에도 쓸 수 있어요. 언제냐? 반복적인 행동일 때.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Wenn ich ihn angerufen habe, war er nicht zu Hause. 자, 분명히 과거죠. 그쵸? 현재 완료도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거잖아요.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맞닿아있는 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als를 쓰는 게 맞는데 when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할 때마다 그는 늘 집에 없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앞에다가 imma를 집어넣어요. imma. 그래서 immer when입니다. 그냥 when을 쓰지 않고 보통은 immer wenn ich ihn angerufen habe 하면 내가 그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과거에 어떤 반복적인 행동일 때는 when을 쓰는데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immer when을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als하고 when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ährend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동시동작으로만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Markus kümmert sich um die Kinder. 아이를 돌본다는 거죠. sich kümmern um.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거로 같이 외워야 되겠죠? sich kümmern um. 돌보는 거, 케어해주는 거. Während seine Frau kocht. 이게 뭐예요?
마쿠스의 아내, seine Frau는 뭐예요? kocht. 자, 동시동작이자 während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내는 요리하고 그거 요리하는 동안에 마쿠스는 애들 케어 돌보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während du ein Buch liest, 네가 책을 읽는 동안에 höre ich Musik, 나는 음악을 들어. 동시동작이죠. während 참고로 계속 뭐예요? 부문장 이끌고 있죠. 그런데 während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Herr Schmidt lobt, 자, 로벤입니다. 동사원형은 lobt immer die Kollegin, 여자 동료, 여직원을 늘 로벤, 그러니까 칭찬하다, 찬미하다 이런 거 쓰고, 종교적인선 찬미하다로 쓰고요. 보통은 칭찬하다 이런 거 쓰거든요. 늘 칭찬하고 좋게 평가해요. 그런데 während sie, 이 Kollegin, 그녀는, 여직원은 Herr Lohmann nicht sympathisch findet.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동시에 칭찬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긍정을 보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헤어 슈미트 씨는 이 여직원을 칭찬하는데 반면에 뭐뭐 하는 반면에 그 여직원은 어떤 거예요? 로만 씨를 별로 탐탁지 않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während가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하나 추가를 더 넣었어요. 자, 오늘의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핵심적인 표현은 사실 요겁니다. 자, before와 nachdem. before는 뭐예요? 영어의 before. 형태가 똑같죠? 거의 before. 읽어만 봐도 발음도 똑같잖아요. 그쵸? nachdem은 말 그대로 뭐뭐 이후에입니다. 이후에. 자, 보통은 어떻게 쓰이느냐? Ich kann nicht in den Urlaub fahren. 나는 휴가를 떠날 수가 없어. 뭐 하기 전에? Bevor ich mit dem Projekt fertig bin. 내가 내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전까지는 휴가를 떠날 수가 없어. 자, before는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뭐 하기 전에라는 표현인데 얘는 노란색으로 칠한 것처럼 한쪽은 can, 한쪽은 been. 시제가 어때요? 동일하죠. 이쪽도 현재, 이쪽도 현재죠. can, been, 현재잖아요. 그래서 before는 어떤 경우냐? before는 양쪽에 before가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 즉 주문장과 before가 들어있는 부문장의 시제가 일치하면 돼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일치시키면 표현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치 약간 조건문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데 nachdem이 문제예요. 자, nachdem du dir die Hände gewaschen hast. 자, nachdem이 들어있는 부문장 어때요? 시제가 haben 동사 플러스 뭐예요? Participle 2, 영어의 PP 형태죠. 그럼 뭐예요? have 플러스 PP처럼 haben Participle 2는 뭐예요? 현재 완료 형태죠. 자, haben 동사 이렇게 PP 형태 있는 거 완료 형태고 hast니까 지금 현재잖아요. 시제가. 그러니까 현재 완료잖아요. 자, 여기가 현재 완료예요. 지금 현재 완료죠. 그런데 주문장 어때요? Kannst du dich an den Tisch setzen? 너는 손을 씻고 나서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 근데 여기 시제가 어때요? 단순 현재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nachdem이 들어있는 저 부문장은 주문장보다 시제가 하나 더 과거로 내려가야 돼요. 현재니까 현재 완료로 떨어지고요. 과거인 경우 과거 완료로 떨어지겠죠. 더 과거로 내려가야 되니까. 왜? 이게 끝나야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nachdem이 들어있는 부문장보다 주문장은 시제가 하나 더 미래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주문장보다 nachdem 들어있는 부문장은 시제가 하나 과거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achdem wir zusammen einen Spaziergang gemacht hatten. 자, gemacht hatten 플러스 요거니까 어때요? 완료는 완료인데 무슨 완료?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그게 끝나야 돼. nachdem 과거 완료가 끝나니까 그다음 뭐예요? 단순 과거. gingen wir ins Kino. 이렇게 가야 된다. gemacht hatten이니까 haben 동사 플러스 Participle 2니까 완료는 완료인데 hatten이니까 뭐예요? 과거 완료잖아요. 그쵸? 과거 완료보다 nachdem, 과거 완료가 nachdem 끝난 다음이니까 어떻게 돼? 하나 올라가면 단순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gingen wir ins Kino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더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Nachdem du dir die Hände gewaschen hast. 자,
haben 동사 플러스 participle B는 완료는 완료인데 시제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현재 완료죠. 자, 기본적으로 현재형에서 현재형, 과거형, 요 가운데 화살표가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는 nachdem이니까 현재 완료가 되는 문장 이후죠. 여기가 현재 완료잖아요. 이거 다음 건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다음에는 주문장이 현재. 이해되셨죠? 아까 본 것처럼 과거 완료에 nachdem이 들어있으면 나머지 주문장은 어디예요? 과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완료니까 여기는 주문장 어떻게 써요? kannst du 해서 단순 현재형을 썼다. 그래서 nachdem을 포함한 부문장의 시제는 주문장의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로.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선다라는 표현 쓰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앞서는 게 예를 들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서는 게. 그러니까 과거로 하나 과거로. 다시 gemacht hatten이죠. 완료는 완료 어떤 완료?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주문장은 ging에서 단순 과거로. nachdem을 포함한 부문장의 시제는 어떻게 해요? 주문장의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로. 반대로 말하면 nachdem이 뭐예요? 뭐뭐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있는 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하나 더 미래로 하나 더 가야 되겠죠. 끝나고 그 다음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거 완료면 과거가 돼야 되고 현재 완료면 현재가 돼야 되고 주문장은. 이렇게 여러분이 시제를 결정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기 때문에 요거 before가 nachdem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before는 그냥 단순하게 양쪽의 시제를 동일하게만 맞추면 돼요. 그러나 nachdem을 쓸 때는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사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할 거고요. 조금 개별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해를 다 못하실 수 있는데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단위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Auf Wiedersehen.